네, 안녕하세요. 방금 박수로 소개를 받은 이희진입니다. 사실 여기 자취단체 계신 분들이라서요, 워낙 이렇게 친근해서요. 오늘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제 저는 걱정을 엄청 많이 해서 어떤 꿈을 꿨냐면요. 제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한번 했는데 또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을 충북연구원에서 하더라고요. 아마 되게 오늘 아침에 와서 사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제까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 인재 양성 방향 그거를 제가 답을 알면 제가 여기 아니고 아마 청와대에 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오늘은 또 계신 분들이 저랑 내내 같이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좀 우리가 그런 인재 양성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 먼저 좀 달라내는 이런 거는 좀 안 해도 돼. 이런 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어쨌든 주제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산업에 사실은 많이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또 막상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이 뭐야?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성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반도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2차전지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식품산업이라고 그러고 사실 되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 산업 현황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충북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의 한 3.6%, 7%.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지사님 4% 우리 한번 달성해보자 그게 목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총 경제 규모의 한 3.6% 정도를 차지하고 아마도 항상 들으실 거예요. 충북에 있는 모든 일자리든 경제 관련된 보고서 앞에는 충북의 산업 구조 이러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조업 중심인데 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다라고 말을 하냐면 일단 사업체 기준으로는 도매, 소매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공장에 취업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식료품, 특히 사실 음성 가면 식료품 관련된 공장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료품, 그러니까 뭔가 음식과 관련된 뭔가를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5.9%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통신 장비, 전기 장비, 고무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트레일러 이런 거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왜 밖에 나가면 상업하시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공장에 다녀서 이제 경제생활 하시는 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액으로 보면 이제 저 초록색의 전기 장비 18.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공장들의 생산액을 보면 전기 장비 회사들 돈 많이 벌고 전자부품 회사들, 그 다음에 식료품 회사들, 화학물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공장들의 생산액 이런 게 높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이 사업체로 보면 뭔가 상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사업체 수가 많지만 그 종사자나 생산액을 보면 이런 공장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행위를 많이 하는 지역이 바로 충청북도고 그래서 충청북도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그럼 물어보면 왜 충북이 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야? 이렇게 하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지역별로, 어쨌든 지역에서 다 오셨잖아요.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일단 제조업 생산액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사업체수 종사자 부가가치가 일단 중요한데 부가가치가 49.1%
그러니까 충북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뭐 이제 그동안 뭐 재료비 내고 뭐 인건비 내고 돈 남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는 돈이 이제 부가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부를 가져다 주는 부가가치의 49.1%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북은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제조업이 충북 경제를 먹어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이쪽 순서대로 음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료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가공, 재료 가공하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 장비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 진천으로 넘어가면 진천은 의료, 정밀, 공학기계, 뭐 시계 이런 미술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집계가 돼요. 아마도 요거는 진천에 한국약품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좀 큰 회사들이 있어서 그 주위에 그런 정밀기계 다루는 회사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증평으로 내려가면 증평은 전자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근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여기 청주는 사실은 뭐 대부분의 모든 유형의 기업들이 다 있는데 특히 전자부품,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이렇게 잡히는 건 좀 청주에는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반도체 부품 같은 것들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전자부품 회사들이 많은 걸로 집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옥천 가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옥천은 되게 큰 회사가 혹시 아시는 데 있어요? 국제기계, 용기구 만드는 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여기 관련된 회사들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걸로 잡히고, 그다음에 충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장비 회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또 그 다른 점 보면 1번이랑 2번 사업의 차이가 되게 큰데요. 충주는 두 번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요거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런 모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걸 만드는 산업들이 발달을 하면서 전기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이런 산업들, 이런 거 관련된 기업체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이거는 사실은 제천은 이제 충주랑 인접한 지역이라고 나타나는 특성이긴 한데요. 그렇고, 그 다음에 단양, 비금속, 광물 제품. 아시지만 뭐 단양은 통신량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괴산. 몰랐는데 괴산에도 이런 광물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괴산에 대신 또 두 번째로 많은 산업이 식료품 관련된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감, 화학물질, 그 다음에 여기도 기계 장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약간 충북 전체로만 이제 보시다가 우리 지역에 이런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체들이 많구나 이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디 보고서 같은 거 쓰실 때 필요하신 요거 자료는 제가 메일로 드릴 테니까 그림 따서 쓰시면 돼요. 그림 이쁘죠? 이거 그림 충북연구원에서 만드신 거예요. 네. 주최 측이시라서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요. 그래서 충북연구원에서 되게 예쁜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 아까도 제공해 주셨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은 다른 지역이랑 비교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괴산군에서는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지? 왜 충주시에서는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지? 이걸 이해하시는데 좀 요거 비교를 해놓은 걸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지역을 좀 뜯어서 봤는데 충북 전체로 그러면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요. 그 누군가 물어볼 때 충북의 대표 산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요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충북의 대표 산업, 요즘에 뭐 바이오가 뜨고 뭐 2000년대가 뜨고 하지만 부동의 1위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주에 공장도 증설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부동의 1위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보면 전국에 어차피
간에 뭐 반도체 회사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의 종사자 수를 쫙 나래비를 세웠어요.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중에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살고 있다 했더니 중국이 2위예요.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걸로 2위입니다.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국에 되게 많이 살아요. 그 얘기는 중국에 일자리가, 반도체 관련된 일자리가 많으니까 많이 살겠죠. 그리고 생산액 또 전국 2위입니다. 1위가 이제 경기도겠죠. 거기 2천. 그 다음에 뭐 그 기흥 뭐 이런 데 삼성 있잖아요. 삼성 반도체 있고. 그래서 2위는 이제 그 다음이 중국. 그리고 뭐 여기 뒤에 사실은 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그 수출 있잖아요. 전체 수출. 수출의 한 49%, 48% 그 정도가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수출이에요. 엄청난 규모인 거죠. 사실 중국 전체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반도체 산업은 특히 청주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지역 경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서요. 그래서 요즘에 왜 뉴스에 반도체 경기가 불투명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보시면 청주 혹은 중국 전체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의 1위는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대표 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게 의외실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두 번째로 나와요. 사실 이 자료는 산업부에서 뽑은 자료거든요. 근데 사실 자동차 산업 의외이지 않으세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니. 이게 의외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이건 항상 놀라는 건데 중국에는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은 없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완성차 만드는 기업이 있진 않은데 자동차 산업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사실은 완성차 기업이 없지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3차, 4차 벤더 굉장히 열악한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울산, 뭐 인천, 뭐 군산 이런 데 큰 기업들 옆에서 이렇게 밀려 나와서 중국의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요한 부품은 아니에요. 그 자동차 의자 시트 만들고 뭐 와이퍼도 만들고 뭐 문짝 만들고 뭐 이런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그러다가 이제 충주에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음성에 보면 청주는 좀 보구원업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이런 큼직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어쨌든 그런 작은 회사들이랑 좀 생태계를 이루어야 되는 부품 회사들 큼직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의외로 중국의 2등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디 그 전국 단위 발표를 가서 중국이 대표 산업을 꼽으라면 두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막 비웃으세요. 아니 거기는 현대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아도 없잖아. 공장이 없는데 그렇게 치면 뭐 어떤 건 다 자동차가 다 뭐 그거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이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전국 단위로 파이지만 중국 내에서 전체 종사자 중에 자동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두 번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고 더 디테일하게 자동차 부품 산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요새 너무 핫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게 일단은 오창에 있고요. 오창에 있기 때문에 청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에서 에너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엔솔이 청주에 있기 때문에 전국 생산액도 중국이 1등이고요. 글로벌 생산도 중국이 1등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산업인데 어쨌든 근데 그럼 왜 3위에 1등이 반도체여야지?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반도체만큼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 2차 전지 시장이 좀 무르익고 나면 반도체 시장만큼 커지겠죠. 근데 현재는 애기예요.
지금 막 들어가는 단계라서 시장이 커지지 않아서 이런 산업이 세 번째, 충북 안에서는 세 번째. 근데 네 번째가 화학입니다. 사실은 충북에 화학하면 우리 너무 잘 아는 LG화학이 충북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2차전지와 화학이 합쳐져서 화학이었는데 일단 최근에 2차전지라는 분야가 분리가 되면서 2차전지가 높은 순위에 올라가고 화학. 사실은 이제 충북에 이 화학이 왜 발달했냐면 그 소재를 사실은 충북에는 뭔가 소재의 원재료가 많이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소재를 사다가 가공하는 그런 어떤 산업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광, 진천 하나캐슬 있잖아요. 태양광 판넬 만드는데도 규소라는 모래로부터 추출되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런 소재를 가공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화학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바이오. 우리 바이오, 충북 바이오 너무 유명하잖아요. 특히 오손 오참을 중심으로 바이오 있는데 이 바이오는 사실은 이게 반도체 시장만큼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는 않아요. 충북의 반도체는. 근데 바이오는 근데 여튼간에 바이오는 이게 정부에서 주도해서 충북에다가 오손 첨단 의료산업 복합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면서 굉장히 어느 순간 갑자기 바이오 산업이 충북을 주도하는 산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또 갑자기 성장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SD 바이오 센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그 질병청이 오송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송에서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이렇게 대표 산업으로 꼽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우리가 대표 산업이랑 그 다음에 종사자가 많은 산업이랑 이게 혼돈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종사자가 많은 산업은 아까 보셨지만 식료품 산업이나 아니면 단순 전자부품 산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충북 지역의 대표 산업이 식품 산업이 아니고 반도체 산업이냐? 그쵸? 원래는 종사자가 많이 있는 산업이 대표 산업이어야 되는데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를 보셔야 되는 거죠. 충북 경제에 도움이 더 많이 되는 산업이 식료품보다는 반도체고 식료품보다는 2차전지인 거죠. 돈을 더 많이 벌어다줘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투입했을 때 식료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투입하면 1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반도체는 한 사람 투입하면 1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버는 거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대표 산업을 얘기할 때는 보통 지역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 산업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5개 중에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식료품 분야에 종사자가 제일 많아요. 자동차 산업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근로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분에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도 이제 좀 지리적으로 보시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중부 지역에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청주, 음성, 진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데 보면 그 전체로는 120개, 일반 산단이 81개, 농공단지가 40개 이렇게 해갖고 충북의 산업단지 굉장히 사실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산업, 주력산업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일단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은 다 받았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뭔가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산업을 우선 해갖고 좀 기업을 유치하자 해서 이런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어요.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러스터.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건 뭐냐면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산업에 관련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
규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지원금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땅값도 조금 더 싸게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하고 막 집중해서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고요, 중국에. 반도체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충북이 또 지역에서는 강점을 갖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2차 전지 클러스터가 최근에 지정이 됐죠. 오송 거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차 클러스터가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에너지 클러스터 여기는 이제 하나큐셀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보시면 예전에 산업단지는 어쨌든 지역별 필요에 의해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지역별로 이렇게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막 들어와 있는 형태에서 최근에는 이런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져서 특정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들을 구분해서 이제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클러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뭐냐면 비교해드리면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큐셀 공장 안에서 모래를 가져다가 규소를 뽑아내고 이걸 판넬을 만들어서 그거를 모듈을 붙이고 얘를 갖다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설치만 빼고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가 하나큐셀 안에 다 들어있어야지 돈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걸 다 만들어야지 돈이 되는데 2차 전지 산업은 너무 사실은 분야가 방대해서 그렇게 한 회사에서 다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도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소재를 만들어서 그 소재가 전지가 사실은 2차 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배터리 있잖아요. 건전지 그걸 좀 크게 만드는 형태인데 그게 네모나면 각형 배터리고 동그라면 이제 원형 배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들 걔들을 끊임없이 여기 안에 와서 얘가 터질까 안 터질까 검사를 계속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검사를 막 했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통과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이제 이렇게 보내요. 그럼 그 재료를 이제 네모난 통에 넣기 좋게 혹은 동그란 통에 넣기 좋게 또 막 가공을 해요. 그런 회사가 있고 또 그 가공을 해서 오면 전기가 우리 왜 배터리 건전지 가지고 오면 처음에 새거 갖고 오면 제품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조그만 종이 같은 거 하나 전기 통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싹 빼야지 그 다음에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배터리도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한 필름이 또 들어가요. 또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체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를 합쳐져야지 그때 배터리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회사에서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진 거 되게 많이 이런 소재들을 만드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필름 만드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필름이 계속해서 잘 시험에 통과해서 시험을 하는 회사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다 가져다가 에너지 앱소를 이걸 다 가져다가 이제 예쁜 통 안에 잘 넣는 패키징을 하는 종합 마지막 단에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면 그 다음에 다 만든 걸 가지고 또 나와서 또 시험하는 회사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회사가 하기 너무 힘든 공정이라서 클러스터가 되게 중요한 산업.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가 이제 청주에 오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 상이든 춘천이든 의성이든 충주든 간에 이런 2차 전지 회사가 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공정 중에 혹시 어떤 과정에 있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지? 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소재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럼 물이 많이 필요하겠네? 아니면 시험 만드는 회사보다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인 클러스터를 설명드리면 2차 전지 클러스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각자 운영했던 어떤 산업의 육성의 전략들이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저는 산업 전문가는 아니어서 대략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산업에 대한 상식을
그 충북 전체 인구가 한 16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0만 명 정도가 이를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경제활동 인구는 91만 명 정도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준수한 편이에요. 저희 되게 잘하고 있어요. 높은 편입니다. 고용률도 항상 높은 보면 거의 많이 떨어져요. 5등? 보통 한 1, 2, 3등 안에 1등 아니고 한 3등 뭐 이렇게 있어요. 고용률 되게 높은 편이고요. 실업률 되게 낮은 편입니다. 사실 이런 산업구조 때문에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경제 충격이 가장 덜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충북이다. 근데 그때 같이 나왔던 얘기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왜 충북이 이렇게 경제 충격이 적은가를 분석을 하셨어요. 전문가분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연결이 됩니다. 아까 거랑.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게 많아서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좀 다른 지역보다 충격이 덜했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여튼 충북은 그래서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고용률도 높은 편이고요, 실업률도 적은 편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그 투자 유치하실 때 기업 유치하실 때 일자리를 늘리려고 유치하셨는데 요즘에는 일자리는 많아요. 일자리는 되게 많은 편이고요. 충북은 요즘에 이제 다음 버전으로 가는 거죠. 뭐냐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전략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일자리 창출, 이건 함으로 간 거고, 이제는 충북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튼 충북은 일자리의 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사한 자료를 하나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일하고 있는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매년 우리 지역 기업들한테 물어봐요. 얘네 회사에 어떤 직종에 어떤 수준의 인원을 몇 명이나 채용할 거야?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인력 현황에 대해서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종사자 현황을 좀 뜯어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큰 산업의 분류로 좀 큰 단위로 봤는데 이건 조금 더 쪼개서 볼게요. 보면 산업별로 보면은 일단은 화학 및 화학, 의약, 플라스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3만 1,000명. 그 다음에 전기, 전자, 통신, 그 다음에 건설, 금속 가공 제품, 음식료 제조업 이런 것들이 전체 종사자 수의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시면 옆에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수를 같이 표시해놨어요. 근속 1년 미만 종사자가 많다는 건 이직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사업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조업이 아니고요. 제조업 말고 일반적으로 공공 분야의 뭔가 사업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지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 서비스업을 하는 쪽에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고요. 직무별로 보면 어쨌든 경영, 행정,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또 근속 1년 미만자가 많은 데가 보시면 건설, 채굴직. 사실 이거는 좀 당연히 약간 상식적이긴 한데요. 일단은 건설 분야에 계신 분들이 1년 미만의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산업별로 보시면 산업별로 퇴직자를 좀 보실게요. 어디에 퇴직자가 많은가? 사실은 화학의학 플라스틱 제조업에 그 사업이 많으니까 퇴직자도 많겠죠. 근데 근속 1년 미만 퇴직자 수가 많은 데를 보시면 제일 많은 데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여기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되게 많이 하신대요.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퇴직을 되게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직무별로 보면 제조퇴직자가 제조 단순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하는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근속 1년 미만자 중에 퇴직하시는 분들 제일 많은 데가 건설 채굴직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우리가 인재양성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분야는 한번 발라내보죠 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사실 1년 미만 퇴직자 수가 되게 많다는 건 그러니까 인앤 아웃이 되게 잦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일단 일자리가 되게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게 노동시장이 덜 경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교적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롭다라는 뜻이고요. 그건 굳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관에서 뭔가 막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많이 주는 대로 가고 적혀주면 안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인앤아웃이 있어도 물론 여기 건설에서 사장님은 막 뭐라고 화를 내시겠지만 인앤아웃이 있어도 그런 구조여도 인력이 다 수급이 되고 산업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퇴직자들이 많은 분야가 여기고요. 이제 채용 예정인 분야로 보시면 산업별로는 일단은 건설업에 사람을 제일 많이 뽑아요. 많이 뽑고 이거는 사실 경기 변동에 굉장히 예민하죠. 뭔가 토목이나 이렇게 건설 이슈가 많을 때는 굉장히 많이 뽑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뽑잖아요. 그리고 직무별로 보면 경영, 행정, 사무직 항상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인원 1년에 한 10,000명 정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채용 역량이 역량이 부족한 인원 보면 일단은 그 역량이 가장 부족하다. 뭔가 이게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역량을 좀 키워주세요. 라고 요구한 산업이 보시면 전기, 전자, 통신, 제조업. 요거를 봐야 되는 거죠. 전기, 전자, 통신, 제조업에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2차 전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 전자, 통신, 제조업 여기에 되게 역량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많이 뽑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직무별로도 보면 가장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계, 설치, 정비, 생산지 여기가 굉장히 역량이 부족해요. 이것 좀 어떻게 얘를 좀 역량 좀 키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훈련을 계획하거나 전략을 짤 때는 우리 지역은 이쪽 분야의 교육훈련 사업을 많이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분야가 해당되는 산업을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아까 말씀 이게 반도체 산업도 여기 포함되고 2차 전지 산업도 포함되고 그렇거든요. 결국 뭐냐면 역량이 부족한 인원들이 되게 많은 분야가 우리 대표 산업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그런 데도 있었잖아요. 이런 데들이 역량이 되게 많이 부족해서 역량을 채워주세요 라고 니즈가 많은 지역이고요. 권역별로 보시면 이렇게 중부 권역은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은 게 화학, 의학, 플라스틱, 청주는 전기전자, 통신, 제조, 북부는 건설, 그 다음에 남부는 금속, 가공, 제품, 기타, 전기 제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역별로 묶어놓은 거니까요. 일단 지역별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로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 그래서 인재 양성 방향인데 이거를 말씀드려서 제가 알면 제가 청와대 갈지 여기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랑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책 방향이 먼저 살펴야 되니까 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일자리 인재 육성에 대한 이슈가 6번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 인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소식을 하겠다 관련된 사업들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산업이에요.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산업과 관련되는데 지역 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 이게 산업부에서 발표한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두 개가 가장 큰 국정 과제로 인재 육성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업부의 지역 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거는 제목부터 딱 아실 거예요. 지역에 이런 미래 산업을 엄청 많이 육성을 해서 집중 지원해서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되게 많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방역별로 같이 연계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도 재구조화하고 해서 신산업 발굴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어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교육부에서 얘기한 건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요일 중에 하나인데, 교육부에서는 그동안은 너무 학교 교육이 산업과 좀 떨어진 교육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산업의 특성을 받아들이는 교육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인데요. 저도 이거를 결론을 못 내드리지만 방향을 얘기하면, 이제는 사실은 산업에 집중하면 우리 지역은 충북 지역 대표 산업은 반도체니까 산업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인재를 육성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그렇게 몇 년간 해봤더니 이게 뭔가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와 관련된 인력을 이만큼 육성했는데 정작 안 뽑아가요. 그래서 왜 안 뽑아가지? 봤더니 이게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인력도 아니었고 그 정도의 규모도 아니었고 그 시기에만 타이밍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냥 우리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대표 산업이야. 그래서 인력을 막 양성했더니 뭔가 이게 매칭을 할 때 이게 매끄럽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계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 지역의 산업을 담고 방식이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 개를 함께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산업은 그런 거죠. 충북 지역 인력 형성 체계의 특성을 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산업으로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충북 지역의 인력 양성 그동안 학교가 대부분 하고 어떤 이렇게 사적인 교육기관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관이 주도해서 폴리텍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해왔고, 아니면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수급받아서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북의 인력 양성 체계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 산업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예전에 우리 지역 대표 산업도 다 알고 주요 산업도 다 알아서 그쪽에 인력 양성을 해야 될까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체계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충북 지역에 있는 이런 대표 산업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그 고용 서비스도 산업별로 2차전지 고용 서비스 따로 하고요. 반도체 고용 서비스 따로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좀 산업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산업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인력개발센터 따로 만들고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산업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교육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대학의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들을 산업에 잘 넣기 위해서 요새는 대학 산업협력단 같은 데서 산업 특화 뭔가 서비스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지역에서 일자리 사업이나 교육훈련 사업 하실 때 이런 우리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이 무엇이고 우리 지역의 그런 산업을 이용해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체계나 거버넌스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11시 20분까지 5분 남기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일단 그랬고요. 이제 앉아서 잠깐 토론할 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